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 인원 8명이 오늘부터 사고 현장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미국 인원은 연방항공청 1명과 교통안전위원회 3명,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 직원 4명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블랙박스는 자료 추출을 위한 기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물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자료 저장 장치와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돼 자료를 빼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활주로 외곽에 있는 방위각 시설에 대해 국토부는 이 구조물이 최소 기준보다는 길지만 권고 기준보다는 짧은 거리에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28분인 법정 정비 시간으로 인해 여객기가 무리한 운항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와 더불어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또 복합적으로 단순 정비 시간 외에 다른 요소까지 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면서 또 개선 여부도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오전 8시 54분, 방콕 여행을 마친 제주항공 7C216편이 무안공항으로 접근합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관제탑은 착륙을 허가합니다. 내려설 활주로 방향은 1번. 그런데 3분 뒤인 8시 57분, 관제탑에서 조류를 회피하라는 주의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2분 뒤, 조종사는 갑자기 비상, 메이데이를 반복해 외칩니다.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이 시각 한쪽 날개 엔진에선 흰 연기가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조류 충돌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조종사가 조류 충돌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비상선언을 하고 폭행을 하겠다고 관제탑이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여객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맞닥뜨립니다. 메이데이 직후인 오전 9시, 1차 착륙에 실패한 여객기가 고도를 높이며 기술을 틉니다. 이른바 고어라운드, 복행을 시도합니다. 1분 뒤 관제탑에선 같은 활주로의 역방향으로 들어오도록 서둘러 착륙 허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고 여객기는 180도로 급하게 방향을 꺾습니다. 통상의 복행처럼 크게 선회하지 않았습니다. 활주로에 내려앉은 건 1차 착륙에 실패한 지 불과 2분 뒤였습니다. 뭔가 다급했던 겁니다. 상당히 무슨 급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180도 선회를 해서 내렸다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처음 착지한 곳은 활주로 초입에서 이미 1200m나 지나친 지점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아찔한 동체 착륙. 기수가 들릴 정도로 무서운 속도였습니다. 점점 비행기 속도가 안 멈추길래 이제 이상하다 했는데 속도가 아예 줄지 않고 그냥 부딪히고 하더라고요. 기체 밖으로 나와야 할 랜딩 기어는 보이지 않았고 바람을 거스를 날개의 플랩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동 장치가 모두 멈춰버린 셈입니다. 활주로 끝단을 완전히 벗어나 마주친 콘크리트 구조물. 안테나가 설치된 이 방위각 설비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최후의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객기와 관제탑에 저장된 9분간의 기록에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사고 5분 전인 오전 8시 58분, 사고 항공기는 고도 450피트를 비행하며 속도를 140노트까지 낮춥니다. 이는 착륙을 앞두고 도달하는 정상적인 고도와 속도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체 아랫면의 랜딩 기어와 양 날개에 있는 제동장치 플랩이 이 시점까지는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플랩도 정상적으로 내려와 있고 또 랜딩 기어도 내려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종사가 그 전에 이미 비상선언을 했었겠죠. 하지만 착륙 당시 사고 여객기는 랜딩 기어는 물론 플랩조차 내려오지 않은 채 질주했습니다. 플랩의 경우 엔진이 고장났을 경우 작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랜딩 기어는 다릅니다. 조류 충돌로 엔진이 멈춰 랜딩 기어를 내려주는 유압 장치까지 고장났더라도 조종석 뒤편에 있는 줄을 잡아당기면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잉 737-800 기종은 랜딩 기어를 감싸는 덮개도 따로 없어서
수동 작동을 하면 중력으로 바퀴가 바로 내려옵니다. 아마 기계적으로 락이 완전하게 딱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계적 결함이 아닐까 하고 지금 추정할 수 있죠. 추정되는 가능성은 항공기 전원이 모두 나갔을 경우입니다. 실제 메이데이 직전 항공기의 위치와 속력, 고도 정보를 주기적으로 내보내는 ADS-B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금 플랩 문제, 그다음에 동체에 지금 ADS-B 전원이 꺼졌다. 그래서 아마도 착륙 중에 그 전원이 모두 셧다운된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의심도 일부 추정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블랙박스 가운데 외관이 훼손된 비행자료 기록 장치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보내 분석이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기종인 국내의 보잉 737-800 101대 전부를 특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